지금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떻게 신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가장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등장인물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우선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우스와 그 형제 자매, 그 제우스는 형제 자매가 제우스는 6남매죠. 그 6남매, 그리고 제우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가 그 12남매가 있어요. 근데 그 12남매는 뭐 흔히 티탄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형제 자매의 6남매와 그 다음에 제우스의 부모, 그 부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제우스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21명의 그 여인을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다 이게 아내인 건 아니죠. 그 중에 제우스의 부인도 있고, 제우스가 일방적으로 납치하거나 뭐 아니면 또 제우스가 일방적으로 취한 이런 여인의 수를 다 합치면 21명 정도 됩니다. 그 21명의 여인에게서 18남 25녀, 즉 43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이 제우스의 형제 6남매와 21명의 여인, 그 다음에 18남 25녀의 자녀, 이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숫자의 이 얘기만 우선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90%는 이해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제우스 후손들이 세운 왕가입니다. 근데 제우스 후손들이 여러 왕가를 세웠지만 중심적으로 나오는 왕가 얘기는 아테네 왕가, 테베 왕가, 미케네 왕가, 트로이 왕가, 이 4개의 왕가예요. 이 왕가는 대개 이제 제우스의 한 4대손 정도의 쯤에 주로 세워지는데요. 아테네 왕가, 테베 왕가, 미케네 왕가, 트로이 왕가, 여기 주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 신화적인 것만 가져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민간 전설들이 일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민간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들의 얘기도 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민간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과 그리고 괴물들의 얘기, 그것이 한 5%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0%가 제우스 형제 자매 및 여인들의 얘기,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얘기라면 한 5% 정도는 왕가의 얘기고, 그 다음에 한 5% 정도는 민간 전설 속의 괴물 얘기죠. 뭐 스핑크스라든지 히드라라든지 뭐 이런 괴물들은 사실 민간 전설 속에서 끌고 들어온 것이지 실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할 때 좀 힘들어하는 게 주제들, 말하자면 이제 이 내용의 키워드가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키워드를 보면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암투죠. 그래서 서로 권력을 다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투라는 키워드를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우스는 각종 여인들을 취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문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이나 또는 괴물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투, 연애, 영웅이고, 이 영웅들이 괴물을 물리치거나 전쟁을 하거나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하면서 생기는 모험담이 있어요. 그래서 모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모험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겠어요? 영웅이 뭘 무찌르겠습니까? 이 괴물들을 무찌르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내용을 보면 암투, 연애, 영웅, 모험, 괴물,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중국의 그 소설인 삼국지보다도 등장인물이 훨씬 적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자면은 고려의 왕건이라든지 조선의 태종이나 세종의 얘기에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의 숫자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장인물이 복잡하다 하는 것은 이야기 중심으로만 자꾸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인물이 복잡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9가지의 장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9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9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9가지.
이 9가지가 뭐냐? 우선은 이제 역사 인물 제우스와 그의 부모,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 제우스라는 인물이 역사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컨대 당군이라 그러면 대개 당군이 기원전 2333년에 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그 2333년 이후로부터 뭐 1000여 년을 1500여 년을 살다가 사라지고 다시 기자조선이 생기고 뭐 다시 또 위만조선이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군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처럼 실제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런 어떤 것을 봤을 때 이 제우스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우스는 한 기원전 14세기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우스가 왜 기원전 14세기 정도 인물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우스의 여인들 21명이죠. 사실은 이 제우스의 여인들 21명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자면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제우스라는 인물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제우스의 부모를 뭐 엄청난 거인 티탄족이다 뭐 이렇게 설정하고 그 위에 보면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 그 다음에는 대지의 신 가이아, 그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그 손자가 제우스다 뭐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가만히 보면 세계의 모든 건국 신화는 실제적인 인물을 전부 다가 신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당군 신화만 보더라도 말이죠. 당군이라는 인물이 있고 당군의 어머니가 이제 웅녀이죠. 아버지가 한웅이죠. 그리고 한웅의 아버지는 환인 즉 하나님이에요. 즉 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신화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의 모든 신화, 건국 신화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나라를 건설했던 그러한 왕들을 신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제우스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있다면 그 위에는 신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존재가 있고 그 위에는 아예 그냥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신이 되게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제우스의 여인들이 낳았던 아들과 딸들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과 딸들이 주로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헤라클레스라든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제우스의 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딸들은 사실은 숫자가 조금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뭐 3명이었던 것이 9명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뮤조의 여신이 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게 3명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9명으로 정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우스의 딸들이 굉장히 수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아들들에 비해서 이 딸들의 역할은 좀 적어요. 물론 그게 이제 남자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가졌던 당시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뭐 고대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죠. 아들이 주로 왕위를 잇는 거와 비슷한데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딸들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의 후손들이 이런 왕가인데 아테네 왕가, 그 다음에 테베, 미케네, 트로이 뭐 이런 왕가들의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화 속 영웅들 얘기인데 이 신화 속 영웅들은 대개는 보면 아르고 원정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황금양모라는 걸 찾아 떠나는데 그 아르고 원정대에 지원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헤라클레스도 거기에 원정대에 지원했고 영웅들이 대부분 지원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영웅들 앞에서 언급되지 못했던 제우스의 아들들에서 언급되지 못했던 인물들이 여기 등장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우스가 14세기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유적이 발견되는데 그게 트로이의 유적이에요. 그리고 그 트로이 유적은 트로이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데요. 트로이 전쟁을 다룬 그 유명한 책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죠. 그래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트로이 전쟁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7번째고, 8번째는 이제 그 외에 신화 속 인물들, 괴물들, 어떠한 인물과 괴물이 등장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룰 때 이게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이야기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많은 얘기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직접적으로 쓴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작가와 작품이 어떤 작가에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게 9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개요의 격으로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다음 강의들 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